이런 영상을 찍은 게 코로나 때부터 찍었어. 그 전에는 선생님 영상 찍고 그리고 이런 거 막 너무 싫어해서 안 했었다가 코로나 때. 그럼 뭐 1대1 보강을 했어요. 그죠. 그때는 다 1대1 대면 보강했었고요. 그래서 결석하면 선생님이 쌍욕을 막 했죠. 보강하기 싫어서. 근데 이제 코로나 때는 줌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영상을 찍어서 녹화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한 거지. 자, 그럼 보면 운동량과 충격량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요. 지난 시간에 우리요 뭐에 대해서 했었냐면 뉴턴의 운동 법칙. 됐어? 뉴턴의 운동 법칙 몇 가지 있어? 첫 번째가 뭐야? 관성의 법칙. 반성 법칙이야. 두 번째는 가속도 법칙. 세 번째는 거봐. 우리가 엄청 사람으로 진화하고 있는 중이야. 이런 거 알고 있잖아. 그래서 그 중에서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서 관성 법칙이라고 하잖아. 자, 그 중에서 관성이 무슨 말이야? 상태를 유지하는. 그렇죠.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 그럼 어떨 때 유지할 수 있어? 정지해 있거나 운동하고 있거나. 정지하고 있거나 운동하고 있는데 그 상태를 유지하려면 조건 어때야 돼? 그렇죠. 그 물체가요 알짜 힘을 받지 않으면 따라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야. 힘이 있으면 힘이 작용하면 원래 처음 상태가 깨져. 그래서 그 깨질 때 나타나는 힘을 관성력이라고 나중에 배울 거고요. 지금은 처음에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 그걸 관성이라고 해. 그 중에서 맨 처음에 정지되어 있었으면 정지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해. 이걸 우리 뭐라 그래? 정지 관성이 성립한다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그 정지 관성이 성립하고 있기 때문에 멈춰 있는 애들 계속 멈추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힘을 주면 멈춰 있던 상태가 깨지면서 몸이 어디로? 뒤로 쏠리지. 내 몸을 뒤로 쏠리게 하는 힘을 우리가 관성력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 자, 그럼 정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정지관성이 드러나는데 이 정지관성의 크기를 측정해서 나타낸 값을 뭐라 그러냐? 질량. 이게 질량이야. 그래서 질량이 큰 물질들은 정지관성이 크게 나타나. 그래서 움직이기가 더 힘든 거야.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가속도 구할 때 A는 M분의 F. 이 M이 뭐야? 질량. 네. 그러니까요. 정지관성이 크면 잘 안 변해. 그 뜻이에요. 그래서 알짜 힘이 크면 잘 변해. 왜? 힘이라는 건 변화시키려는 능력이고요. 질량은 안 변하려는 능력이라서 이 두 개의 능력 중에 누가 더 커? 그거에 따라 가속도의 크기가 결정되는 거야. 알겠어? 이런 얘기였어. 자, 그런가 하면 맨 처음에 운동하고 있었어요. 오른쪽으로 2로 됐어. 그럼 계속 오른쪽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고 2의 빠르기로 가고 싶어 해. 운동하는 애들이요. 운동하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을 운동 관성이라고 해. 그래서 내가 돌부리에 걸리면 내 몸은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난 뭐해? 넘어져. 그쵸? 이게 운동 관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러한 운동 관성도 크기가 있어? 있어. 그래서 이 운동 관성의 크기를 뭐라고 한다 그랬지? 운동량. 그쵸. 이걸 운동량이야 라고 한다 그랬어. 그 운동량인 P 어떻게 구한다고? MV. MVP. 됐어? 이 중에서 V가 뭐라 그랬어? 속도. 도. 방향 갖는 속도이기 때문에 운동량도 방향 갖는 벡터야. 그래서 방향도 계산해야 돼 라고 얘기했어. 됐죠? 그래서 운동 관성의 크기 운동량이라고 하는데 운동하던 애가 가다가 부딪히면 운동 상태가 변해.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운동량이 변하는데요. 우리는 운동량의 변화량은 또 뭐라 그러니? 충격량. 그렇죠. 이걸 우리는 충격량이라고 하기 때문에 충격량을 구해라.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 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이게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인 충격량이야. 근데 충격량은 변한 값이 얼마야가 아니고 변했는데 왜 변해? 뭐 때문에 변해? 총 변화량을 결정하는 건 뭐야? 말해봐. 힘과 시간. 그 힘을 받는 시간이야. 그래서 총 변화량은 FT 아일랜드로 계산할 수 있어. 그 중에서
힘도 방향을 갖는 벡터 값이니까 당연히 충격량의 방향은 힘준 방향이야 라는 얘기야. 알겠어? 자, 그러면서 우리는요 충격량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그릴 거야. 충격량 I는 FT 그랬을 때요 충격량 그래프는요 세로축은 뭐죠? F 가로축은 뭐죠? T 됐어? 그랬을 때 요거 이렇게 되는 거야. 10N의 힘으로 2초 동안 힘을 줬어. 그러면 충격량은 어디 있어? 면적. 면적이죠. 그럼 면적은 충격량이자 충격량과 같은 말 뭐라고?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됐어? 그럼 어떤 물체가 처음에 운동량이 0이었어. 근데 운동량의 변화량이 10이야. 이거 무슨 말이야? 처음 운동량이 0이었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이 곧 그 물질의 나중 운동량이야. 그쵸?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충격량이 이 안에 있는 면적인데요. 우리는 실제로 충격량을 나타내는 힘 시간 그래프는요.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 그래도 면적이 충격량이야. 근데 시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받는 힘의 크기는 줄어. 이게 안전장치를 만드는 원리야. 이런 얘기 했어. 자, 그러면 충격량 그래프가 있는 것처럼 무슨 양 그래프도 있냐면 운동량 그래프도 있어. 저번에 보여줬지? 그죠? 자, 운동량 그래프는요. 세로축이 운동량인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값이고 이게 시간인데 운동량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바뀌었어. 2초 동안 맨 처음에 운동량이 2kg/m/초였다가 8kg/m/초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 충격량이 얼마니? 6kg. 라고 하면 운동량의 변화량을 보는 거니까 이 세로축의 높이 변화 보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느낍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런가 하면 이때 받은 힘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 힘 어디 있다 그랬어? 기울기가 힘이라고 했어. 됐어? 그래서 2분의 6이니까 3N의 힘 받아? 이런 느낌이야. 알겠어? 이런 느낌이야.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0초부터 2초까지 간거리가 얼마니? 이렇게 하면 이 그래프를 변화시키면 된다 그러지? 이걸 질량으로 나누면 모양은 똑같고 우리가 맨날 쓰는 시간 속도 그래프로 이렇게 바뀐다 그랬어. 만약에 얘가 2km면 2km로 이렇게 나누잖니? 그러니까 처음 속도는 1로 출발해서 2초가 지나면 속도가 4 되는 거야. 이런 느낌이야. 그치? 그러니까 간거리는 이 그래프의 면적이야 라고 해서 구하면 되는 거였어. 기억나지? 그쵸?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문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자 그랬는데 자, 풀 수 있는 대충은 풀어봤는데 68페이지, 69페이지 잘 풀었어? 68, 69 채점도 했어? 자, 그러면 68, 69 먼저 질문 받을게요. 이 중에서 어떤 문제가 제일 힘들었어? 4번 하고요. 안 들렸어, 윤우야? 저 4번. 4번 또? 설명 필요한 거. 나머진 괜찮아. 네. 자, 4번은요. 어렵다기보다도 문자로 계산하기 때문에 낯설다가 훨씬 더 맞는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4번 같은 경우에 문제를 보시면요. 선생님이 다음과 수업도 토요일, 일요일 하잖아요. 그때 하이탑으로 옛날에 했을 때는요. 하이탑에 대한 질문들 막 봤는데 이 중에서 4번 질문 안 하는 반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네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 다 그냥 몰라. 그래서 이런 거야.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MA인 수레와 MB인 수레 두 개가요 있고요. 자, 그 중에서 A가 V0의 속력으로 B한테 다가가고 있고 B는 맨 처음에 정지 상태였어. 자, 그리고 나서 충돌을 했는데 두 개가 한 덩어리가 돼서 두 개가 같이 가. 자, 이랬을 때 얘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니? 자, 밑줄 쳐.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니? 밑줄 쳐. 자, 이거 뭐 구하라는 얘기야?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니?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충돌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요. 먼저 쓰고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충돌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운동량 보존 법칙 쓰고 봐야 돼.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이 충돌이 끝난 후에 운동량이랑 반드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죠? 이건 조건이 있어요. 충돌하는 동안
동안 외부에서 힘을 더 주지 않고 지네들끼리 충돌할 때 그래. 그래서 얘네들은요 누구도 밀지 않고 지네들끼리 그냥 충돌만 한 거니까 운동량이 보존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충돌하기 전에 A도 있고 B도 있었어. A의 운동량이 얼마냐면 MAV0 맞아? B는 정지되어 있었으니까 0이야. 그러니까 충돌하기 전에 총 운동량은요 MAV0만큼 있었어. 여기까지 할 수 있겠어? 자, 그리고 나서 충돌이 끝나고 나면 A하고 B 두 개가 붙어서 한꺼번에 새로운 속도로 가야죠. 그죠? 이거죠. 얘네가 한 덩어리로 붙었다는 얘기는 꼬맹아 두 개로 볼 필요 없이 두 개의 질량을 합한 그냥 하나의 물체야. 됐어? 그러니까 얘는 질량이 MA 플러스 MB인 물질로 바뀌는 거야. 맞죠? 그래서 충돌이 끝나고 나면 MA 플러스 MB라고 하는 이 물질이 새로운 속도 V로 갈 건데 그래서 이 운동량이 맨 처음에 운동량이랑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이런 느낌이야. 됐죠? 운동량이 보존되니까. 자, 그랬을 때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니? 라고 했으니까 B가 받은 충격량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니? 이거 묻는 거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요 B의 나중 운동량에서 B의 처음 운동량을 뺀 건데 B의 처음 운동량 얼마 하게? 0이에요. 그러니까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됐어? 네, 다시 말해서 B의 나중 운동량 구하시면 돼요. 그게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야. 가능해? 가능해? 그러면 B의 나중 운동량은요 B의 질량에다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B의 나중 속도를 곱하면 돼. 맞아? 네, 근데 여기서 쓰면 안 되는 문자가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고등학교 다 문자 계산할 건데 그 문자는요 이 문제에 나와 있는 문자들은 쓸 수 있지만 이 문제에 없는 문자는 절대로 쓰면 안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는요 MA, MB, V0는 줬는데 V는 줬어 안 줬어? 안 줬어요. 그러니까 B의 충격량이 얼마니? 그랬을 때 MBV예요 라고 하는 V라는 이 문자 쓸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이걸 주어진 문자로 바꾸라고. 됐어? 그러면 이거를 V로 정리할게. V는 MA 플러스 MP 분의 MAV0로 바꾸면 합법적이야. 이해돼? 그 얘기야. 그래서 V 자리에다가 합법적인 문자로만 대입하면 돼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집어넣으시면 보시는 것처럼 MA 플러스 MP 분의 MA MB V0가 B의 나중 운동량이에요. 이런 얘기야. 가능해? 가능해? 됐죠? 이렇게 가면 된다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나왔냐면 V라고 하는 속도를 우리가 주어진 문자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얘기야.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거야. 우리가 쓸 수 없는 문자요. 네가 임의로 준 문자는 쓸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문제에 나와 있는 문자로 바꾸시면 돼요. 이런 얘기야. 되겠어? 네. 그 다음에 7번 문제, 8번 문제 여러분들 잘 푸셨나 봐요. 자, 7번 문제는 시간 속도 그래프죠? 맞아? 여기에다 질량 곱하면 무슨 그래프가 돼? 운동량 시간 그래프가 돼요. 됐죠? 네. 그러면 얘가 힘을 작용했을 때 0에서 6초 동안의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세로 보시는 거잖아요. 됐어? 그래서 운동량 그래프만 바꾸면 이 문제 어렵지 않다. 그럼 8번은 거꾸로. 이거 운동량 그래프지. 이거 질량으로 나누면 무슨 그래프야? 시간 속도 그래프야. 그러면 밑에 있는 거 다 풀려. 알겠어?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변형해서 쓸 수 있는 연습을 좀 해봐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0페이지부터는 난리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막 난리가 났고 특히 1번 같은 문제는 무슨 말이야? 맞지?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질문을 안 받아본 적이 없어요. 1번 문제도. 1번 문제는요. 설명을 하면 아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 들으러 오신 거잖아요. 자, 거기 보시면 수레가 두 개가 있어요. 자, 질량 알려주세요. 수레의 질량이 5m인가요? 네. 사람은 m인가요? 네. 5m짜리 질량을 가지고 있는
A라는 수레가 있고 B라는 수레가 정지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질량이 M인 사람이 여기를 뛰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 뭐 가. 내 맘이야 이씨. 질량이 M인 사람이 뛸 거야. 됐어? 네. 그래 뛰어서 이제 갈 겁니다. 근데 맨 처음에 됐어? 맨 처음은 사람도 A도 뭐 하고 있었어? 정지. 그리고 뛰는 거죠. 그러면 맨 처음에 내가 여기 A에 멈춰 있다가 여기 다다다다다다다 뛰어가지고 A에서 붕 나를 때까지 됐어? 그게 사람과 A가 충돌하고 있는 과정이야. 알겠어? 이거 뛰는 그 자체가 사람과 수레 사이에 서로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 그럼 우리가 충돌한다 그러는데 꼬매가 잘 봐. 내가 뛰던 걷던 걷는다고 생각해봐. 내가 이렇게 걸어갈 때요. 나 밑에 땅바닥에다 힘 주는 거 아세요? 어디로 줄까요? 내 발이 뒤로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앞으로 걸어가지만 이 사람이 걷는 동안 수레한테는 뒤쪽으로 힘줘요. 그러니까 내가 막 걸어가는 동안 수레는 어디로 갈까요? 뒤로 밀려갑니다. 알겠어? 이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다 걷고 A에서 붕 뜰 때 됐어? 사람의 속도는 V0였는데 사람은 얼마의 속도로 뛴대서 그랬어요? V0 맞아요? 아, V로. 자, A에서 날아갈 때요. 사람은 V의 속도로 날아가는데 그럼 수레는 얼마의 속도로 가? 이 얘기야. V가 아니야. 5분의 1. 왜냐면 충돌 일어나는데 나하고요. A라는 수레가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하기 전은 둘 다 멈춰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둘을 합하는 운동량은 0이에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붕 뜰 때도 나중에 운동량의 합은 그대로 0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됐지? 네. 근데 운동량은 방향이니까 방향 보세요. 사람이 가는 속도 방향 플러스로 보면 수레가 가는 속도 방향은 뭘로 보면 돼? 마이너스로 보면 돼.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건데 일단은 사람의 운동량은요.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하시면 되죠? 맨 마지막. 그러니까 뭡니까? MV였어요. 플러스. 그러면 A라는 수레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MV가 돼야만 0이 되는 거야. 이해돼? 근데 실제로 수레의 질량은 M이 아니고 얼마나게? 5M이거든요. 그러니까 왼쪽 방향으로요. 5M이라는 질량이 얼마의 속도로 가면 돼? 5분의 1 V의 속도로 가면 얘가 마이너스 MV죠. 됐어? 그래서 A 수레는 사람이 뛰어나가는 그 순간 얘는 사람의 속도의 5분의 1밖에 안 돼. 이런 얘기야. 되겠어? 네. 왼쪽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붕 떴다가 이제 A, B한테 와. 그래서 B한테 와서 B에서도 또 다다다닥 뛰어가지고 B를 날아가는 순간에는 1.5V가 된대. 됐어? 그럼 B한테 몇 V로 왔어? 1V로 왔다가 몇 V로 날아가? 1.5V로 날아가. 사람이요. 여기서 V로 뛰었으니까 여기 올 때도 V라고 보는 거야. 알겠어? 네. 그래서 두 번째 충돌이 일어나요. 그 두 번째 충돌은 나하고 수레 B의 충돌이거든요. 그래서 충돌하기 전과 충돌한 후를 보시면 나는요 오른쪽 방향으로 MV의 운동량을 가지고 B한테 온 거야. 됐어? 충돌하기 전에. 근데 B는 멈춰 있었어. 그러니까 충돌 전에 운동량의 합은 오른쪽으로 MV야. 가능해? 자, 그러면 충돌 전이 MV니까 충돌이 끝나도 플러스 MV가 돼야 돼. 근데 잘 보시면 사람은 1.5V로 오른쪽으로 가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운동량이 플러스 1.5 MV야. 그러면 우리의 B의 수레의 운동량은 얼마여야 되냐면 마이너스 0.5 MV여야 처음의 운동량이랑 같겠죠. 이해돼? 마이너스라는 건 수레도 이 수레 B도 왼쪽으로 간다는 뜻이야. 맞죠? 그 얘기죠. 근데 수레의 질량이 얼마냐면 5M이에요. 그러니까 수레 B의 속도는 얼마여야 됩니까? 얼마여야 됩니까? 10분. 얼마? 마이너스 10분의 1. 네, 10분의 1V여야 되죠. 왼쪽 방향. 맞습니까? 그래야 마이너스 0.5 보이죠. 그래서 B라는 수레는요 왼쪽 방향으로 10분의 1V의 속력으로 가네. 이런 얘기야.
괜찮아.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B의 속도분의 A의 속도의 비율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얘는 0.1이고 얘는 0.2고 그래서 2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되겠냐?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 정원이 이해됐어? 유미야 이해돼? 윤호 이해돼? 우리 이해돼? 괜찮아? 오케이. 처음이라서 낯선 거예요. 이렇게 풀어요. 이렇게 풀면 됩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풀면 돼요.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번 설명 필요한 사람만 손. 네, 젠장. 다 필요한 문제였어. 자, 2번 보시면 2번은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사실은 얘는 운동량, 충격량 파트에 갖다 놨지만 얘는 사실은 에너지 전환 파트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선생님은 애들한테 물리 문제 풀려면 일단 문제를 어떻게 풀지를 설계하고 나서 숫자 대입하는 게 더 나아라고 얘기하거든요. 문제를 어떻게 풀지를 먼저 설계해 보시면 자, 기울기가 같은 경사면이 양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H 높이에서 질량이 2m이라고 하는 3m이라고 하는 A라는 물체가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미끄러져 내려가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위치에 마찰은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마찰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 무슨 말로 알아들으면 되냐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대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맨 처음에 여기에서 A가 이 지점에 가만히 있다가 내려오고 있는 구간을 가라고 하자. 그랬을 때 A가 다 내려와. 됐죠? 그랬을 때 가 구간에서는요. A의 위치 에너지가 그대로 무슨 에너지로 바뀌고 있어?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구간이야. 이거 잡아내야 돼. 됐지? 그걸로 바닥에 도착했을 때 속도가 얼마인지를 찾을 거야. A의 속도가 얼마인지. 됐어? 그러면 첫 번째 A의 위치 에너지는요. mgh인데 A가 3m이니까 3mgh가 바닥으로 다 내려왔을 때 운동 에너지인 2분의 1 3m 곱하기 속력의 제곱 이걸로 바뀌어. 근데 A가? 네. A가 2m이야? 나는 3m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구나. 너 그거 고쳐. 이거 3m이야. 너네 다 3m으로 되어 있지? 네. 신기해. 너 DC 받았니? 아니요? 3m이야. 3m이고 m이고 이거 3m으로 바꿔야 돼. m이고 2 지금 나머지 다 맞고요. 그 다음에 보기가 네, 보기 다 맞고요. 됐죠? 네. 자, 그래서 네 문제집은 2m으로 풀이해서 답 나온 건지 3m으로 풀이해서 답 나온 건지를 한번 봐야 돼. 이게 해마다 살짝씩 바뀌면서 나오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요. 요 바닥면에 왔을 때 속력 얼마야? 이렇게 지우시고 됐죠? 약분 먼저 하시고 됐죠? 자, 그래서 바닥면에 왔을 때 속도는 루트 2g h야. 됐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왔을 때 속도가 요만큼인 속도야. 그걸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V의 속도야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뜯어놓고 보면 이거야. 자, 그 속도로 훅 내려와. 자, 내려오는데 이제 이 내려오고 있는 A가 거기에 가만히 있는 누구랑 B랑 뭐가 일어날 거야? 충돌이 일어나. 됐죠?
그래서 그 충돌하는 과정을 나라고 보자. 나라고 보면 나에서는요 A와 B의 충돌이 발생해. 그러니까 여기서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봐야 돼. 그래서 A는 지금의 속력은 V지만 충돌을 하고 나면 V가 아니게 돼 라는 얘기야. 됐죠? 그러면 충돌하기 전을 보면요 전에는요 A는 운동량이 3MV만큼이었고요 B는 운동량이 없어서 이걸 더한 만큼의 3MV의 운동량을 가져야 돼. 그치? 자 그러면 충돌이 끝나고 나면 이제 A는 새로운 속력을 가져. 그 A의 새로운 속력을 우리가 V1, B의 새로운 속력을 V2라고 해보자. 됐어? 그러면 A는 3MV1, B는 MV2의 운동량을 갖는데 이게 충돌 전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이게 3MV의 크기를 가질 거야. 이런 얘기야. 됐어? 네, 나는 V1, V2 얼마인지 몰라. 그냥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보면 이제 A라고 하는 I는요 충돌이 끝났으니까 V1의 속력으로 A는 계속 쭉 가는데 앞으로 가고 있는 B는요 경사면을 타고 올라가고 있어. 그랬을 때 얘가 올라간 최고 높이가 얼마일까요? 2h까지 올라가면 더 이상 못 가. 왜 더 이상 못 가? 2h에 왔을 때 속도가 얼마 됐으니까? 0 됐으니까. 그러면 B의 입장에서 보면요 B는 처음에 아래에 있다가 여기까지 쭉 올라가고 있죠. 그랬을 때 B에서는 이제 또 다른 에너지의 전환이 일어나. 무슨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뀐단 말이야. 됐어? 그래서 세 번째 다구간은요 이제 B의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는 모습을 나타낼 거야. 그 중에서 B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2의 제곱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갖는데 이게 올라가면 mg 2h의 위치 에너지로 다 바뀐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불법의 문자들을 합법적인 문자들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보자. 아까요 여기에서 3mgh는 2분의 1 3m 곱하기 v 제곱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쵸? 네. 그랬을 때 꼬맹아 이거 보면 여기서 3만 띄면 뭐 보여? mg h의 크기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봐도 돼. 맞지? 네, 여기서 경사면을 내려왔을 때 속도를 V0라고 했나요? 그쵸? 경사면을 내려왔을 때 속도를 V0라고 했으니까 이걸 V0로 보면 된다고요. 이걸 V0로. 알겠어? 이렇게 돼. 자, 그러면 MGH를 2분의 1 MV 제곱으로 바꿔도 된다 그랬으니까 꼬맹아 여기 보세요. 얘는 EMGH니까 요거를 바꿔. 됐어? 저기 있는 걸로 2분의 1 MV0의 제곱 거기다가 2배 하면 얘야. 됐어? 그 크기가 바로 얘야. 얘 되나? 그럼 이건 약분해서 없어지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V2의 제곱은요 얼마니? 2V1의 제곱이고요. 맞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V2라는 이 속력은요 루트 2V0로 바꿔도 돼. 이런 뜻이야. 맞아? 그래서 충돌이 끝나고 나서 B의 속도는요 사실은 B의 속도는 얼마로 가고 있었냐면 루트 2V0의 속력으로 가.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V2를 바꾼다. 루트 2 V0로 이게 3m V 뭐가 되는 거니?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V1의 속력도 구할 수 있어. 이제 이거 M은 다 쓸데없으니까 날릴게. 3V1은 3V0 마이너스
x는 루트 2 v0. 그러니까 v1은 3분의 아니 3 마이너스 루트 2의 v0 이렇게 써도 되죠? 그 모습을 띠고 있는 게 3번이야 이런 느낌일 것 같아. 맞아요? 이런 식으로. 자, 어떻게 풀었는지 천천히 봐요. 이거 수능에서의 킬러 문항이야. 우리나라 고3 애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야. 걔네들은 물리를 최소 2년 하고 본 시험 문제야. 얘네는 이제 물리 한지 한 달이 아직 안 됐어요. 천천히 생각하면서 영상은 찍어드리니까 만약에 모르겠으면 다시 클릭해서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했는지 이 생각들만 머릿속으로 정리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 대입하는 건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해보면 익숙하게 되거든요. 생각을 배워가시면 돼요. 중학교 때랑 다른 건 뭐냐면 문제를 보면 하나의 식을 세우면 거기서 답이 나와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는 사고력이 길어져야 돼요. 하나의 식, 두 번째 식, 세 번째 식까지 세워서 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생각이 깊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했다가 내가 어느 답 안 나오잖아요. 아 몰라 못 푸는 문제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고력의 단계가 대단히 길어야 됩니다. 이 단계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정답률은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상의 문제예요. 그래서 세 단계를 걸쳐야만 풀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난이도 높은 문제입니다. 일반고 애들이 여기까지 끌고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너네는 해야 될 거예요. 그죠? 이런 겁니다. 됐죠? 3번 봐. 질문 있는 사람만 손. 뭐야? 왜 없어 갑자기? 맞았어요. 4번 질문 있는 사람. 자기 질문 있으면 무조건 해야 돼. 남들 눈치 보는 거 바보야. 이거 했단 말이야? 4번도? 왜지? 자, 72페이지. 채점 안 했어? 답안지 펴놓고 채점해 가면서 해. 답이요. 답은 못 봤어요. 개새끼 저거는 진짜. 뭐 좀 챙겨다녀. 자, 그 다음에 볼게요. 72페이지에 5번 필요한 사람. 괜찮아? 6번 필요한 사람. 그쵸? 됐네요. 마음이 좀 편안하네요. 자, 네. 6번 볼게요. 운동량과 충격량에서 너네가 보고 있는 6번 문제 풀어봐 줄게요. 질문이 없는 이유는 두 가지죠. 너무 머리가 좋거나 숙제를 안 해왔거나. 이 두 가지거든요. 자, 6번 문제 보시면 이것도 이제 사고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림 가는 질량이 m으로 같은 물체 A, B를 도르래의 양쪽에 매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 놓고요. A를 손으로 잡아서 정지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가 가. 그래서 가는 정지. 그리고 나서 손을 치우면 A는 올라가고 B는 내려가는 상태가 나. 되죠? 네, 그러면 두 그림의 차이가 뭔지는 이제 익숙합니다.
이때 지면에서 B까지의 높이가 h라고 할 거고요. 그림 나는 손을 놓았을 때 가속도를 4분의 1 g로 움직인다고 할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데 수능에서는요 틀린 거 찾으라는 문제는 별로 없어요. 다 옳은 거 찾아라. 긍정적인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수능에서 보시면 1, 2, 3번 문제는 거기에 있는 아이들 기억, 니은, 디귿이 한 말 중에 맞는 거 찾아. 누구 말이 맞아 뭐 이런 거 하거든요. 대부분 남자 말이 틀려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상황을 보시면 첫 번째 상태는 가라고 하는 이 상태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야. 이 단어 보면서 뭘 느껴야 돼? 정지되어 있다면? 합력이요. 그렇죠. 이제 됐죠. A도 B도 받는 힘을 0으로 가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빗면에 놨을 때 그 정도로 실을 양쪽으로 이렇게 놔요. 그랬을 때 여기 질량이 M인 A가 있고요. 질량이 B, 질량이 M인 B가 있어요. 근데 A도 B도 정지되게끔 사람이 아래쪽으로 손으로 당기는 힘이 있어요. F손 이걸 생각해요. 그러면 이렇게 합력이 0이라는 얘기는 B의 입장에서도 0이고 A의 입장에서도 0이니까 따로따로 봐. 그 중에서 먼저 B의 입장에서 볼게. B요. 무슨 힘 받아요? 중력. 중력과 장력. 장력입니다. 그 중에서 중력은 자명하죠? mg 받을 거예요. 근데 합력이 0이기 때문에 장력이 얼마여야 되니? 얼마여야 되니? mg. 맞습니까? 그래서 B를 통해서 실에 걸려있는 장력이 mg라는 걸 납득하셨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실이 쭉 연결되어 있는 한 가닥인 거 보여? 네. 그러면 B를 mg로 잡아당기면 A와 연결되어 있는 이 실도 얼마로 잡아당기니? mg로 잡아당기고 있는 장력이 작용해. 자, 그러면 이쪽으로 mg로 당겼는데도 안 간다는 얘기는 사실은 A는 아래쪽으로 받는 힘의 크기도 얼마라는 거야? mg라는 거야. 그러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몇 개 있니? 얘는 마찰은 없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몇 개 있니? 2개 있어. 사람의 손이 당기는 힘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경사면 위에만 놓으면 그 물체는 스스로 아래로 내려가려는 힘을 만들어내. 기억나니? 스스로도 만들어내. 요 각도가 세타이고요. 얘가 아래쪽으로 중력 mg가 작용하면 내가 말씀드렸죠? 경사면에 있을 때는 중력이 경사면과 나란한 방향의 힘 얼마? mg 싹 내려가 세타. 됐어? 콩 누르는 힘 얼마? mg 콩 눌러 세타. 됐어? 이거 무조건 생겨. 근데 여기에서는요 세타를 안 줬죠. 됐어? 그러니까 어쨌든 요 힘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니까 그 힘도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 F.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 잡아당기는 힘만 있는 거 아니야. 경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는 힘과 손으로 잡아당기는 힘 저거 2개가 합해서 mg여야 된다는 거야. 맞죠? 그래서 A의 입장에서 보면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손이 잡아당기는 힘과 경사력의 힘을 더한 값이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과 같아. 이런 느낌이야. 이해? 이런 느낌이야. 자, 그래서 경사력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인지해야 나를 풀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사람이 잡고 있는 손만 치울게. 그럼 이 힘이 없어져. 예를 들어서 mg가 20이라고 쳐. 자, 손이 잡아당기는 힘이 15라고 쳐. 얘 얼마야? 5야. 이런 느낌이었거든. 근데 손을 치우면 이 힘이 없어져. 그럼 얘는 합력이 0이니? 아니죠. 그래서 끌려가요. 됐어?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그래서 나를 보시면 손을 치우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 손을 치우는 순간요. B한테는 아래쪽으로 mg가 작용하고요. A한테는 이쪽으로 스스로 내려가려는 경사력이 작용해요.
됐어? 그러면 이렇게 작용하고 있을 때요. B쪽에 작용하는 무게가 더 컸나 봐요. 그래서 B는 이제 내려오게 될 거고 A는 끌려 올라가는 운동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작용 반작용 문제 풀었던 것처럼 그러면 얘네들이 움직일 때요. 전체 알짜 힘은 얼마게요? 어떻게 구하게요? mg에서 R을 잡아당기는 경사력 F를 빼야 돼요. 맞아? 네. 이렇게 되죠. 그거를 전체 질량으로 나누면 가속도 된다 그랬는데 전체 질량을 얼마로 봐야 됩니까? 전체 질량 2m이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나눴을 때 거기 나왔습니다. 이때 가속도를 얼마로 줬어요? 4분의 1 g야 이렇게 줬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이게 4분의 1 g면 돼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하면 똑같다 그랬으니까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이런 얘기예요. 됐죠? 자, 그래서 2mg는 4mg 마이너스 4f 이런 느낌. 맞아? 하겠어?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요거 요렇게 넘기시고 이 새끼 요렇게 올게요. 그러면 2mg는 4f야. 그러면 f는 얼마니? 2분의 1 mg로요. 얘가 아래쪽으로 스스로 내려가려는 이 힘이 사실은 2분의 1 mg만큼 작용했어. 이런 뜻이야? 됐어? 그러니 얘가 아래로 내려가려는 경사력 2분의 1 mg만큼 있어. 이런 뜻이야. 이해되겠어? 이런 얘기지? 그러면 꼬매가 처음으로 다시 와봐. 자,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이 힘 경사력이 2분의 1 mg면 아까 사람이 줬어야 되는 힘은 얼마일까? 아까 사람이 줬어야 되는 이 손의 힘은 얼마일까? 이것도 2분의 1 mg여야 둘이 합하면 mg, 장력도 mg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손이 잡아당기는 힘이 2분의 1 mg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이 가속도를 갖고 얘가 후 h만큼 내려와. 그러면 a도 후 h만큼 끌려가. 됐어? 그래서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도를 v라고 치자. 그럼 b의 속도가 v면 a 속도 얼마니? a 속도도 v야. 같은 실로 매달렸으니까 속력이 똑같아. 맞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아, 속도가 없다가 생겼네?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요, b의 나중 운동량에서 b의 처음 운동량 뺄 건데, 내려오기 직전에 b는 속력이 0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h만큼 다 내려왔을 때 속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나중 속도예요. 이런 얘기야. 맞아? 그래서 b의 운동량의 변화량 구해라. 또는 b의 충격량 구해라.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자, 그건 b의 나중 운동량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b의 나중 운동량은 b의 질량에다가 바닥에 닿기 직전 속도 곱하시면 되잖아요. 이해하겠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야? b의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도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얘기야. 하겠지? 자, 근데 이제 생각해봐. 얘는 가속도가 4분의 1 g로 내려오는 등가속도 운동할 거야. 되냐? 근데 h 내려와. 그랬을 때 나중 속도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등가속도 공식 중에서 몇 번 공식 쓸래? 2번? 자, 제 h까지 내려오는데 몇 초 걸렸어? 몰라. 그러니까 3번 써야죠. 그게 힌트잖아요. 됐어. h만큼 내려오는데 몇 초 걸렸는지를 안 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3번 공식 쓰라는 힌트야 그게. 됐어? 그래서 이 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인데요. 처음 속도는 0이니까 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도 V를 구하라는 얘기는 루트 2A 됐어? S 요거 곱하라는 얘기잖아요. 맞냐? 그래서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도가요 2분의 1 GH야 이 얘기야. 괜찮아? 이런 느낌. 자, 그래서 이제 보기 보시면 이제
쓸 거 쓰시고요. 하이탑 2보다 하이탑 1을 맨 처음에 만났을 때 느낌은 헉입니다. 헉. 그죠? 내용도 새롭고 문제도 새롭고. 근데 물투는요. 물리 1에서 했던 내용 그대로의 문제만 조금 다양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물도 푸는 게 더 쉬워요. 물보다. 그래서 이제 보기 볼게. 가에서 실이 A를 당기는 힘은 얼마입니까? 가에서 실이 A를 당기는 힘은 mg야. 이렇게 가야 돼. 그치? 그래서 기억 보기 틀렸어. 이음 보자. 나에서 B가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R자의 힘에 의해서 받은 밑줄 쳐. 충격량 뭐 구하란 얘기야? 운동량의 변화량. 됐죠?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보란 얘기는 B의 나중 운동량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B의 질량은 m이고요. 속도는 지금 구해드렸어요. 이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루트 2분의 1 GH 이게 B의 나중 운동량이자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야. 그래서 그런 모양이 나오는 거야. 그럼 A가 받은 충격량 똑같죠. 질량 똑같고 속도도 똑같을 거니까. 되겠어? 그래서 둘이 같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는 됐어? 공기청정기인데 왜 안 틀어? 엄청 비싼 돈 주고 학원에서 샀을 텐데. 자, 그 다음에 7번 질문 있는 사람. 네, 7번 해볼게요. 자, 맞은 사람도요. 7번 문제를 선생님은 어떻게 푸는지. 그래서 다양한 각도로 풀어보시면 되니까 나랑 푸는 방법이 똑같은지 다른지 보시고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체크해서 머릿속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번 보시면요. 7번은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되어 있는 물체 A, B가 수평 방향으로 작용한 R자의 힘을 각각 시간에 따라 받은 것이에요. 이때 A가 B보다 질량이 크고요. 두 그래프 밑줄 쳐. 아래 면적 같아. 그러면 얘는요. 힘 시간 그래프거든요. 힘 시간 그래프에서 아래 면적이 뭐라 그랬어? 아래 면적이 뭐라 그랬어? 충격량. 다시 말해서 뭐라고?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그러니까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나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똑같아.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거 A, 이거 B 둘이 똑같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가져. 근데 꼬매가 잘 봐.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건데 둘 다 맨 처음에 뭐 되어 있어? 정지. 그게 익혀야 돼. 그러니까 둘 다 처음에 운동량은 0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나중 운동량이 똑같아. 이런 얘기야. 그래서 둘의 나중 운동량 똑같아. A도 있고 B도 있는데 둘의 나중 운동량이 똑같아야 되는데 거기 뭐라고 써져 있는 줄 알아? A가 훨씬 더 질량이 커. 됐어? 그럼 난 가정하자. A의 질량을 2m으로 B의 질량을 m으로 가정해보자. 됐어? 네. 근데 둘의 나중 운동량은 같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A의 질량이 2m이고 속도가 V면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은 2mV야. 됐어? B도 그만큼 가지고 있어요. 근데 B는 질량이 m이잖아? 그럼 속도는 얼마야? 얼마야? 2V야. 이런 느낌이야. 되겠어? 이래야 운동량이 같은 거야. 자, 그러니까 기억. 힘이 작용한 후에 A, B의 운동량의 크기는 어떠니?
운동량의 크기 같아요. 맞아? 왜? 충격량이 같아서 나중 운동량이 똑같아요. 자, 니은 힘을 작용하는 동안 A와 B가 받은 밑줄 쳐 충격량의 크기. 이거 같은 말이 뭐야? 운동량의 변화량. 그 운동량의 변화량이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그렇죠? 디귿 힘이 작용한 후에 속력은요 A가 더 느려. 맞죠? 이런 얘기입니다. 넣고 보시면 돼요. 머리로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실제로 써가면서 보셔야 된다. 지금은. 그죠? 8번 필요한 사람 손? 네, 8번 보여드릴게요.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V의 속력으로 운동하던 물체가요. 그래서 충돌했을 때 충돌 전부터 충돌 후까지 물체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겁니다. 그죠? 자, 운동량 그래프에서 질량으로 나누면 속도 그래프죠? 얘는요, 운동량 그래프의 모습을 보시면요, 운동량이 플러스 운동량을 쭉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쑥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 운동량이 플러스 P였고요. 나중에 운동량은 마이너스 0.8P였어요. 이런 얘기야. 자, 꼬맹아, 플러스는 무슨 뜻이고 마이너스는 무슨 뜻이야? 운동 방향이 정반대로 바뀌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 방향으로 운동량을 P만큼 가지고 있다가 부딪히고 나서 뒤로 가고 있대. 0.8P. 상상해. 그치? 자, 그러면 기억. 충돌 후에 물체의 속력이 얼마이겠습니까? 속력이 0.8V로 바뀌었니? 라고 했는데 이 물체의 질량을 꼬매가 됐어. M이라고 놓고 맨 처음에 갈 때 속도를 V라고 놓자. 플러스 V로 놓아보자. 됐어? 그러면 맨 처음에 운동량은 플러스 MV야. 이걸 P라고 했다. 됐어? 이걸 P라고 놓은 거야. 근데 충돌이 끝났어. 질량 바뀔까? 쪼개졌다는 얘기 없지. 그럼 질량은 그대로 M인데 운동량이 마이너스 0.8V라는 0.8P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속도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0.8V여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속도가 처음보다 0.8로 줄었네. 이런 뜻이에요. 그쵸? 네. 자, 그래서 속력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빠르기만 보겠다는 얘기니까 0.8V 맞습니다. 니은 충돌하는 동안 물체가 벽에 작용한 충격량의 크기 밑줄. 충격량의 크기를 한국말로 뭐라 그래?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요. 나중 운동량이 마이너스 0.8P에서 처음 운동량인 P를 뭐 하면 돼? 빼면 돼. 이게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인 충격량이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8P만큼의 운동량이 변했어요. 이렇게 되죠? 맞아요? 얘는 충격량의 크기만 써. 그렇으니까 숫자만 쓰시면 되겠죠. 어떻게 써있어요? 크기만 써. 그죠? 자, 디귿.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는 벽이 물체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보다 크니? 라고 했는데 꼬맹아 밑줄 쳐. 물체가 벽으로. 벽이 물체. 작용 반작용이죠. 힘의 크기 반드시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니까 누가 더 크다 작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 힘의 크기 무조건 같아야 돼. 그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네 라는 얘기입니다. 기억은 기억이요? 네, 속력이 0.8V. 그래야 운동량이 처음보다 0.8 되겠죠. 자, 이제 74, 75페이지로 넘어올 거예요. 여기서도 한번 혹하는 문제가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12번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74, 75에서 12번 문제는 혹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킬러 문항이라 해서 언니 오빠들 많이 뒤진 문제입니다. 그렇죠? 점사시킨 문제입니다. 자, 9번 손. 네. 자, 9번 문제 볼게요. 자, 9번 문제는요. 충돌이 몇 번 일어날까? 두 번. 맨 처음에 누구와 누구? A와 B. 그 다음 A, B와 C.
이렇게요. 자, 그래서 얘는 두 번에 걸친 충돌이라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두 번 걸쳐서 써야 됩니다. 아까 A, B 수레를 사람이 뛰는 것처럼. 그래서 충돌이 두 번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게 9번이다. 자, 보시면 A라고 하는 질량이 M인 물체가 오른쪽으로 가요. EM이라고 하는 B라는 물체도 오른쪽으로 가요. M이라고 하는 C라는 물체는 왼쪽으로 가요. 속도 방향 플러스 마이너스로 놓고 볼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요. 얘네들의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를 본다. 시간 위치. 그거 됐어? 기울기 보면 속도야. 맞냐? 그거죠. 자, 그래서 맨 처음에 C의 속도가 얼마야? C의 속도 4분의 대충 2 볼까? 그러면은 C의 속도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V야. 뭐 이런 느낌이야. 그치? 자, A의 속도 봐봐. 처음은 3이야. A는 플러스 3이야. B는요? B는 플러스 1. 맞아? 그렇대요. 그리고 나서 충돌하니까 A는요? A 1점 얼마? B가 1.5. A는? 1.5. A도 1.5? 맨 처음 충돌하기 전. 처음은 3 맞아? A? 네. 그럼 이제 충돌을 했어. 자, 충돌하고 나서 2초부터 4초까지 A, B의 속력. 그러면 이제 충돌을 하고 나서 둘이 합체가 돼서 오른쪽 방향으로 2 되면 돼. 그런 느낌이야. 자, 그러면 첫 번째요. 여기 있는 그래프는 안 그릴게요. 그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겨요. 자, 첫 번째 1차 충돌이 발생합니다. 1차 충돌이 발생하는데 A와 B가 충돌을 해요. 그렇죠? 뒤에 있는 애는 빨리 오고 앞에 있는 애는 느리게 가니까 A, B가 쾅 하고 부딪히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중 충돌 전 A의 운동량은 3M, 충돌 전 B의 운동량도 3M. 그러니까 더하면 충돌 전은 6M이었어. 그러니까 충돌이 끝난 후도 6M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어야 정상. 맞아. 오케이. 근데 충돌이 끝나고 나서 둘의 속도가 똑같죠? 한 덩어리 붙어가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한 덩어리를 붙이면 3M이고요. 됐죠? 네. 얘의 속도가 2니까 두 개 합쳐서 6M. 맞네. 이런 얘기예요. 됐죠? 이런 느낌으로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했었구나. 그래서 이제 A와 B가 합쳐지면 이걸 3M으로 그냥 보죠. A와 B가 얘네들이 2의 속력으로 가. 근데 여기서 계속 C는 오고 있어. 됐죠? M이라는 아이가 2분의 1 V의 속도로 오고 있죠. 이제 둘이 꽝 할 겁니다. 됐어?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2차 충돌 발생하겠네. 그 2차 충돌은 A, B와 C가 충돌하는 거야. 충돌하기 전에 A, B의 운동량은 플러스 방향으로 6M이었고요. C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2분의 1 MV니까 합하시면 플러스 2분의 11 MV가 돼야 되겠죠. 자, V가 아니죠. 자, V는 쓸 필요가 없죠. 11M이면 되겠죠. 2분의 11M. 그렇죠? 그러면 충돌이 끝나도 운동량은 여전히 오른쪽 방향으로 2분의 11M이 돼야 되니까 얘네들 꽝 하고 부딪히고 나서는요, 얘네들이 오른쪽으로 간대요. 그렇죠? 자, 근데 이거 두 개가 부딪히고 나서는요, 맨 그림의 맨 위에 마지막 줄 A, B, C가 세 개가 한꺼번에 움직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A, B, C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거니까 A, B, C, 4M이네. 얘가 한꺼번에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네. 이런 뜻이야. 맞아요? 그러면 4M짜리가 얼마의 속도로 오른쪽으로 가야 얘가 되냐? 얼마가 될까요? 8분의 11M으로 가면 되겠죠. 아니 8분의 11로 가면 되겠죠. 맞아? 이런 얘기야. 자, 그럼 볼게요. 이제 기억. A와 B가 충돌한 후에 두 물체는 함께 움직였다. 맞습니다. 니은 A, B가 충돌하는 동안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요? 라고 했으니까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물어본 거예요. 그죠? 네. A는 질량이 얼마였냐면요. 이거 6M 돼야 되고요. 속력이 1이었기 때문에 A는 뭐니? M 곱하기 속력 얼마? 2. B는요. 2M 곱하기 속력이 이렇게 된 거였죠? 그러면 A의 운동량은요. 충돌하기 전은 플러스 3M이었는데 충돌이 끝나고 나니까 플러스 2M이야. 그러면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에서 처음 빼면 되죠? 마이너스 M.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A, B가 충돌한 후에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띄면 돼요. M이야 라고 하는 거 맞아. 디귿 가자. B와 C가 충돌한 후에 C의 속력 얼마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얘네들 속력 얼마입니까? 속력 8분의 11이죠? 8분의 11이 1.2니? 물어보는 거야. 그건 아닌 것 같아, 그지? 이런 얘기. (10번) 필요한 사람? 여기서부터 막 엇갈리기 시작해. 새로운 짝꿍들을 만들기 시작해. 자, 10번. 자, 10번도 어떤 문제인지 보시면 얘도 몇 번 충돌할까? 2번 충돌하죠. 맨 처음에는 누구와 누가 충돌한대요? B, C가 먼저 충돌합니까? B, C가 먼저 충돌하는 거야?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A, B, 네, 이렇게 되네요. 자, 2분 드릴 테니까 해볼래요? 2분 드릴 테니까 해볼래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풀게요.
잘라. 자, 충돌전이요. 나는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놓을 거예요. B의 운동량은 6MV, C는 0. 그러니까 합하면 6MV. 충돌이 끝나도 6MV 운동량은 보존돼야 되니까. 됐어. 자, 이때요. 충돌이 끝나고 나서 B는 됐죠? 속력을 모르는데요. C의 속력을 한번 끝나고 난 그 속력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거예요. 그래서 C는 4n 곱하기 1.8. 야, 씨, 1.8 곱하기 4 얼마야? 7.2. 자, 그래서 얘는 오른쪽 방향으로 7.2MV라는 걸로 B는 왼쪽 방향으로 1.2MV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래야 운동량이 보존돼. 근데 B 같은 경우에는요, 왼쪽 방향으로 1.2MV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B는 왼쪽 방향으로 갔다는 얘기야. 근데 B의 질량이 얼마냐면 2M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속도는 얼마냐면 왼쪽으로 0.6V여요. 그쵸? 그래서 B가 왼쪽으로 0.6V로 가고 있다. 처음에 충돌이 끝나고 나니까 B는 이 방향으로요 0.6V로 가고 있었구나. 그러다가 A랑 부딪히는 거구나. 됐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B는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A로 와. 둘이 부딪힐 수 있어. 그런 얘기야.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2차 충돌 가자. 자, 2차 충돌하기 전에 A는요,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방향으로 MV의 운동량을 처음에 가지고 있었고요. B는 얼마만큼 가지고 있었냐면 왼쪽으로 1.2MV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돌 전에 둘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0.2MV여야 되고 충돌이 끝나도 그래야 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충돌이 끝나고 나서 A는 이제 이 모습이 이 모습으로 바뀐 거야. 그래서 A의 운동량은요, 왼쪽 방향으로 0.6MV를 갖게 된 거야. 그러니까 B는요, 오른쪽으로 0.4MV여야 이걸 더하면 얘가 되죠. 되겠나? 그러면 B는 실제 질량은 2M이니까 속도는 오른쪽 방향으로 0.2V여야 된다. 이런 얘기죠. 되겠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VB는요, 사실은 0.2V의 크기를 얘기한다. 이런 얘기야. 괜찮아? 죽을 것 같죠? 내가 눈으로 얘기하죠? 안 죽어. 내가 여러 번 실험했어. 안 죽어. 자, 그래서 기억 보기요. B와 C가 충돌하는 동안 B가 받은 충격량은요. B와 C가 충돌하는 동안 B가 받은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봐. 그래서 그러면 마이너스 1.2에서 플러스 6을 빼니까 마이너스 7.2 MV가 운동량의 변화량의 충격량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B가 A와 충돌하는 동안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요. 네, B는요. 또 여기에서 여기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서 처음을 빼면 또 마이너스 1.6 MV만큼이 또 바뀌었고요. 됐어? 이런 거. 자, 그랬을 때 VB의 속도는 0.2V지 0.4V 아니야. 이렇게 봐야 돼. 어디서 걸렸어? 괜찮아 이제? 해만해? 이거요. 단계 가는 게 귀찮은 거지.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MV 때려 넣어. 계속 때려 넣어. MV. 그래서 그냥 그거 하는 거야. 자, 11번. 자, 11번, 12번 그냥 가면 되겠죠? 그렇죠. 11번, 12번 쭉쭉 갈게요. 어차피 12번도 질문할 거잖아요.
무의식적이야. 월요병이 없어. 선생님은 우리 학원에 월화수목 금토일을 다 출근하고 저는 월요병이 없어. 선생님 주 7일 근무한 지가 거의 10년째? 선생님 월요병이 없어요. 그냥 눈 뜨면 일단 가. 선생님은 쉬는 날이 없어요. 명절 때 쉬어요. 응? 내가 치료해봤다고 그랬어. 나 안 죽어. 10년째야. 그러니까 너네도 안 죽어. 걱정 마. 선생님 중고등학교 때 하루에 3시간, 4시간 이상 잠 적이 없어요. 선생님 중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선생님 스스로도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안 죽는다는 거 압니다. 절 믿으시면 됩니다. 자, 갈게요. 11번. 그림과는 질량이 M, 3M인 물체 AB를 도르래로 연결해서 놓은 겁니다. 그때 힘 F로 당기니까 밑줄 정지. 자, 꼬맹아 정지야. 장력 얼마인지 빨리 구해. 어디서부터 끌고 가는 게 더 편해? B에서부터 끌고 가는 게 더 편해. 그래서 장력 얼마야? 3mg죠. 그거 A로 끌고 가. A도 장력은 3mg죠. 근데 A도 정지죠. 그럼 사람이 당기는 F가 얼마야? 3mg. 되겠어? 이런 식으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물체에서부터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편해서 선생님은 늘 그렇게 합니다. 문제를 풀 때 나름의 요령이 생겨요. 선생님은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 가르치니까 오랫동안 가르쳤으니까 걔네들한테는 인생이 걸린 시험이잖아. 근데 솔직히 과거 떨어져도 인생은 별로 망가지지 않아. 근데 고등학교 3학년 시험을 망치고 수능을 망치면 생각보다 많이 좀 망쳐줘요. 재수했을 때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아이들은 20%밖에 안 돼요. 재수 중에. 그리고 재수는 시험을 못 본 애들은 재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학교의 커트라인에 딱 1, 2점 모자랄 때 하는 게 재수. 저 100점 모자라요. 재수할까요? 아니야. 그래서 재수는 상위권 애들이 하는 거야. 그랬을 때 효과가 있어. 중위권이나 하위권은 재수하면 성적이 그래서 현역 때보다도 더 안 나와요. 그래서 재수의 성공을 20% 하는 얘기는 그 상위권 아이들이에요. 재수에서 성적이 더 잘 나오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정말 많지 않습니다. 자, 실제로 여기가 3m이고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가 3mg야. 합력 0이니까 장력도 3mg야. 근데 실이 한 가닥이니까 얘 땡기는 것도 3mg인데 안 가려면 이쪽으로 사람이 F라고 하는 3mg의 힘으로 땡겼어야 돼. 요거 얘기하고 이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당연히 손 놓겠지. 끌려가겠지. 패턴 늘 그래. 되겠어? 네. 자, 손을 놓았을 때 D가 A만큼 이동해. 근데 이 새끼는 이제 세 문제야. 지금 그림은 가 다음에 나가 있는 것 같지만 가, 나, 다 세 가지의 용어로 있어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뭐냐면 손을 놔. 손을 놓으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3m짜리 B 내려가. 그 다음에 자 A는 끌려가. 이 얘기야. 그러면 이때 알짜임은요 우리 작용반작용이 레벨 3 문제밖에 안 돼. 그치? 네. 그러면 얘는 알짜임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물체의 무게고 그걸 전체 질량으로 나누시면 가속도 2니까 가속도가 4분의 3g로 움직일 거야. 언제까지? A가 D만큼 끌려갈 때까지. 다시 말해 B가 D만큼 내려올 때까지 이 상태를 유지할 거야. 됐어? 그러면 D까지 내려왔을 때 속력 얼마일까? 우리 아까 비슷한 거 했었지? 여기까지 내려올 때 몇 초 걸렸어? 안 알려줬으니까 뭐 쓰라고? 그쵸?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을 쓰면 D만큼 내려왔을 때 A, B의 속력 알아? 알겠어?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세 번째 D
A예요. 그래서 이 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인데 처음 속도는 없으니까 이거 빼시면 되죠? 네, D만큼 내려왔을 때 나중 속도 V는요 루트 이제 얘네들 각각 집어넣어 2 곱하기 가속도는 구해드렸어요. 4분의 3이라고요. 그리고 내려온 거리는 D로 하라고요. 자, 그래서 V의 정체가 루트 2분의 3 GD야. 이런 거 알아. 그래서 여기까지 했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B의 운동량은 여기다 질량만 곱하면 되지. 3M 이거. A의 운동량 질량만 곱하면 되지. 이거. 그래서 이런 것들 해.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유형이 있어. 뭐냐면 얘가 여기까지 D까지 온 후에 여기 있는 실이 끊어진대 갑자기. 그래서 D까지 와서 A에 연결된 실이 끊어져. 됐어? 그럼 이제 생각해. A는 끊어지고 나면 힘 안 받으니까 얘 무슨 운동해야 돼? 분속 운동해야 돼. 그쵸? A는 끊어지고 나서 더 이상 실이 잡아당기는 힘을 못 받아. 그러니까 얘랑 합력이 0이야. 그러니까 실이 끊어지고 나서는요 A는 등속 운동으로 계속 갈 거야. 이 속도로 등속이야. 그래서 실이 끊어지고 나면 A는 V는 루트 2분의 3 GD라는 속도로 등속도로 쭉 갈 거야. 그치? 근데 B는 어떨까? B는요 이제 얘가 받는 힘은 온전히 뭐야? 3mg라는 중력받죠? 그럼 가속도가 뭐겠어? 충격가속도 자유낙하해. 그래서 이런 얘기야.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요 자유낙하해요. 이런 뜻이야. 맞아. 이거를 살짝만 그려드리면 맨 처음에 둘 다 정지되어 있다가요 처음에는 가속도가 4분의 3 G로 A와 B가 같이 가. 그리고 나서 실이 끊어지면 A는 그 속도로 등속도로 가. 이거 A야. 되죠? 근데 B는요 가속도가 4분의 3G보다 더 큰 G로요 이렇게 가. 이거 B야. 이런 느낌이야. 알겠어? 이런 느낌으로 간단 말이야. 자, 그래서 보시면 기억 가에서 F의 크기는요 라고 했으니까 3mg지 4mg는 아니야. 뭐 그런 거고요. 니은 A가 운동을 시작해서 D만큼 이동하는 동안 A의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속도에다가 A의 질량 곱하면 되니까 이 모습인지 보자. 맞네요. 자, 디귿 실이 끊어지고 1초 후라고 했어요. 그럼 실이 끊어지고 나서 1초 지났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초 지난 거야. 그럼 그냥 봐봐. B는 맨 됐어. 실 끊어지기 전에 속도가 얼마였어? 이거. 근데 1초 지나면 B는 속력 얼마만큼씩 늘어야 돼? 중력과 속도만큼 늘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1초 지난 후에 얘 속도는 G 더하기 루트 2분의 3 GD의 속도가 되어 있어야지. 납득하냐? 이런 느낌이죠. 자, 그래서 실이 끊어지고 1초 후에 B의 운동량의 크기는 A의 운동량의 크기보다 3mg만큼 크냐? 그러면 이제 1초 후는 B는 속도가 이거니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B의 질량이 3m을 곱하면 1초 후에 B의 운동량이야. 자, 근데 A의 운동량은요 1초 후에도 속도 똑같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입니까? A 질량이 뭐였어? M이었죠. 네, M에다가 루트 2분의 3 GD거든요. 그럼 이제 봐. 3배야? 그건 아니죠. 그죠? 이런 느낌입니다. 3배는 아니죠. 이런 얘기예요.
저녁 식사 하시고 어제랑 똑같이 12호 강의실에서 그래서 네 어제랑 똑같이 12호 강의실에서 시험 봅니다. 그래서 책가방 싸서 212호로 가. 자, 얘는요 그림이 이해되나? 실에 매달려 있는 거 몇 개야? 그쵸? 3개 아니야. 왜냐면 실은요 그냥 그래서 그 안에 구멍이 있어서 실을 통과시키는 거야. 그래서 손으로 잡고 있어야 돼. 이 얘기야. 그래서 실은 실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야. 실이 그냥 관통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정도로 내가 있고요. 한쪽에 이렇게 A라는 물체는 실에 매달려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실에 매달려 있는 건 B예요, B. 얘가 M자리가 매달려 있고요. 그리고 높이 H 차이 나는 곳에 C라고 하는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관통되어 있는 이 아이가 이렇게 있어요. 얘가 C예요, C. 그래서 여기 구멍이 있어서 C를 그냥 끼워놓은 거야. 이 C는 EM짜리예요. 그래서 얘 떨어지지 않게 처음에는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어요. 이런 얘기. 그죠? 그러면 맨 처음에는 다 정지되어 있으니까 이 손은요 얘가 아래로 내려가려는 EMG가 있으니까 손을 이쪽으로 EMG만큼 힘을 줬겠지. 그죠? 그래서 손에서 준 힘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EMG만큼의 힘을 이쪽까지 주고 있었구나. 그 얘기고요. 손을 놓습니다. 그러면 손이 주는 힘은 없고 중력만 있으니까 얘는 여기서 뭐 할까? 자유로 가. 맞습니까? 네. 어디까지? B랑 부딪힐 때까지. 맞죠? C를 자유로 갑니다. 자, 근데 얼마만큼 내려와야 부딪혀? H만큼. 그러면 H만큼 내려왔을 때 B의 속도가 얼마일까? 아니 C의 속도가 얼마일까? 뭘로 구하면 돼? 뭘로 구해? 2번, 3번? 네, 불러요 공식.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제로 제곱. 이거 열라 마이너스는 공식이라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에 와서 C가 충돌하기 직전과 후 C와 B가 뭐하니? 충돌하죠. 그러니까 이때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셔야 충돌하기 전의 속도와 충돌 후의 속도가 달라지거든요. 그걸 구해낼 수 있는데 자 이때 충돌은 누구와 누가 하는 겁니까? C와 그래서 틀리는 겁니다. C와 A, B가 한꺼번에 충돌하는 거야. 그래서 충돌이 끝나고 나서 A도 움직여. 그래서 네, C와 B가 충돌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A, B와 C가 충돌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틀린 거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때 충돌은 A, B와 C의 충돌로 보는 게 맞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충돌 전에 A, B는 멈춰 있었고요. C는요, 여러분들 구하셨어요. 보이는 루트 2G, H 이만큼의 속도로 내려올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충돌 전에 C의 운동량은 EM 루트 2G, H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충돌이 끝난 후에도요, 운동량은 보존돼야 되는데 자, 그리고 나면 ABC가 한 덩어리로 움직이죠. 그러면 전체 질량은 얼마가 되냐면 4M 됩니다. 그래서 전체 질량은 4M으로 바뀌니까 속도는 절반 돼야 되겠죠. 맞아? 네. 그래서 운동량이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C가 부딪히기 직전의 속도가 V면 부딪힌 후에 이 전체를 합해서 2분의 1 V의 속도로 간다는 얘기야. 알아들어? 이런 느낌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볼게요. 기억. 자, 얘는 이만큼의 시간이 지나면 B와 충돌하니? 와씨 생각도 못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요? 라고 해줘. 자, 꼬맹아 우리요 낙하 거리 주고 시간 물어봐요. 그럴 땐 3번 공식 쓰면 안 되겠죠? 3번 공식에 시간이 없네요. 낙하 거리하고 시간이 들어있는 공식이 2번 공식.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에서요.
얼마? 0. 그래서 낙하할 때 h 거리는 2분의 1 제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니까 GT제곱 이런 거거든요. 됐죠? 그래서 낙하 시간하고 높이 사이의 관계는 이번 공식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은요, t로 정리하라는 얘기죠. 루트 g분의 2h만큼의 시간 걸려 이런 얘기야. 니은 갈게요. C가 B에 충돌한 직후 C의 속력 얼마입니까? 충돌이 끝난 후의 속력은 이거. 맞아요. 냉. 그러면 저거를 넣으면 얼마냐? 이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렇게 가야죠. 자, 디귿 갈게요. C와 B가 함께 운동하는 동안 C이 A를 당기는 힘, 디귿 별표 이제 여기서 걸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어찌어찌 와도 디귿 보기에서 걸립니다. 수능은 밑으로 갈수록 보기가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 보기를 해결할 수 있냐 없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러면 충돌을 했어. 자, 그래서 얘네들이 세 개가 한꺼번에 아래쪽으로 루트 2분의 GH의 속도로 막 가. 자, 그 가고 있을 때 실이 A를 당기는 이 장력 얼마야? 이제 이거 물어본 거예요. 알겠어요? 상황은 이해하십니까? 충돌이 끝난 후에 그죠?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충돌은 끝났어. 그러면 이제 충돌은 끝났으니까 운동량 보존 법칙 끝났어. 그래서 네, 운동량 보존 법칙은 충돌 전과 충돌 후, 충돌이 끝나는 직후 요것만 보는 거야. 그러면 충돌이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쭉 내려갈 때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 이제 충돌이 끝나고 나면 이쪽 실은 3m짜리 물체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이 상태야. 충돌이 끝나고 나면. 됐어?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작용반작용의 레벨 4로 가면 되는 거야. 되겠어? 네. 자, 그러면 이때 첫 번째 R자임 얼마야? 2x입니다. 충돌이 끝나서 그리고 나면 그냥 3m짜리와 m짜리가 그 정도로의 연결돼서 가는 형태밖에 안 돼. 그러면 얘는 아래쪽으로 3mg의 힘을 받았고요. 얘 아래쪽으로 mg의 힘을 받았기 때문에 R자임이 얼마라고요? 2mg일 거고, 그걸 질량으로 나누면 가속도인데 질량 총질량이 4m이니까 가속도는 2분의 1 g야 이런 얘기고요. 그렇죠? 자, 세 번째로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A가 받은 R자임 구해볼게요. F는 MA니까요. A 값 집어넣으시면 M에다가 2분의 1 G를 곱하는 거니까 A R자임이 2분의 1 MG일 거야.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A가 받은 R자임이 이만큼인 거 알겠는데 A는 실제로 지금 무슨 힘을 받고 있어? 보이세요? 중력과 장력. 그 중에서 장력이 커서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이 R자임 구하는 방법은 큰 힘인 장력에서 작은 힘은 중력을 빼면 A가 쓰는 R자임이 나와. 이 얘기로 바뀌어. 네. 그러니까 실에 걸려있는 장력은 2분의 3 mg로 보는 게 맞아. 이런 얘기야. 그래서 네, 다시 작용하자. 그냥 이런 거야. 자, 13, 14에서 질문 있을까요? 13번이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빠르게 할게요. 그림과 같이 마찰해본 수평면에서 물체 A는 V의 속도로 동속직선 운동을 하고 있고요. 물체 PC는 정지되어 있어요. 자, 이때 A가 그래서 B랑 충돌해서 두 개가 붙어서 C랑 또 충돌하는 2차 충돌입니다. 되죠? 그래서 A와 B가 충돌하고 그 다음은 A, B가 C랑 충돌하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A와 B가 충돌할 때요. 충돌 전에 A의 운동량은 MV고 B는 멈춰 있었기 때문에 자, MV가 전체 운동량. 근데 충돌이 끝나고 나서 둘이 붙어서
되겠죠? 그러면 수로의 속력은 3분의 1 V로 간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네. 그리고 나서 얘네들 A, B의 운동량이 MV였고요. C는 멈춰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운동량이 MV인데 얘네들이 한꺼번에 붙어서 가면 이제 질량을 보시면 총 질량은 얼마니? 6M이 돼요. 그러니까 속도는 6분의 1 V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이때 A, B, C가 함께 운동하는 동안의 속력이 그래서 6분의 1 V가 맞는 거고요. B가 A와 C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합은 얼마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B는요, 됐죠? A 속도가 3분의 1 V니까요. A의 질량이 얼마냐? M. 얘 2M. 충돌이 끝나면 속도가 이거니까 A의 운동량은요. 플러스 속도 얼마지? 3분의 1 V. 3분의 1 MV이고요. B는 3분의 2 MV야. 그러면 충돌할 때 A가 받은 충격량은요. 그래서 나중에서 처음을 빼면 되니까 플러스 3분의 2 MV. 네. 자, 여기서요. 6분의 1 V니까 우리는 B만 보면 되는 거니까 B는 3분의 2 MV였다가요. 속력이 6분의 1로 주니까 얘는 얼마가 되니? 3분의 1 MV가 되겠죠. 그래서 네. 그럼 충격량의 합은 얼마입니까? 충격량의 합은 얼마입니까? MV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자, A와 B가 충돌할 때 B 어느 방향으로 받았어? 이 방향으로 받았죠. 그걸 플러스 방향으로 하면 됐어. B가 C랑 충돌할 때는 어디로 받았죠? 어디로 받았죠? 이쪽으로 받았죠. 마이너스. 됐어. 합이 얼마입니까? 3분의 1 MV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디귿. A와 B가 충돌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디귿 별표. 자, 충돌할 때요. 맨 처음에 A와 B 사이의 거리도 D였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네, B와 C 사이의 거리도 D였단 말이야. 근데 꼬맹아, 얘가 맨 처음에 V의 속도로 여기로 와. 그래서 그랬을 때 걸리는 시간을 T라고 하자. 그리고 나서 두 개가 충돌하고 나면 속력이 얼마로 바뀌니? 알려줘. 속력 아까 얼마였어? 3분의 1. 맞아? 3분의 1 V로 또 D만큼 가야 돼. 맞아? V로 D만큼 갈 때와 3분의 1 V로 D만큼 갈 때 원리 시간 다르죠? 시간비가 몇입니까? 3대 2입니다. 이거예요. 되겠어? 그래서 A, B가 충돌하는데 걸린 시간은 B, C가 충돌하는데 걸린 시간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이런 얘기죠. 되겠어? 가능해? 이런 얘기. 식사하시고요. 그죠? 네. 이렇게 1분부터 시험 보실 거니까 그때까지 가서 자리 잡으시면 되겠습니다.